자, 강북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억 미만의 24평 아파트들이 간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12, 16 이후로도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언제 봄날이 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거래 절벽이 12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도 3월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거든요. 4월부터 서서히 매매 거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오늘이 20년 3월 23일인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파악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아파트의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원래 6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년 2월 21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취소되면은 역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아파트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3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데이터화하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X축은 2017년 4월부터 20년 3월까지 3년간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Y축은 가격과 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에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의 허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왜곡이 되어서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그래프는 경희궁 자이 2단지 데이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2019년 2월 이 부분을 보시면 20억이 넘었다가 같은 해 4월 15억으로 떨어집니다. 한두 달 사이에 5억이 넘게 떨어지다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대충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의 그래프는 전체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 45평은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5평은 15억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5평 아파트가 거래되면 지금처럼 높게 표시가 되고 25평대 아파트 거래가 많다 보면은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20년 1월에는 34평이 16억 8천, 그리고 39평이 19억 7,500에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두 건이 있다 보니까 18억 정도의 매매 가격이 데이터화돼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1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 이거는 이제 홍은벽산 아파트인데요. 매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네? 이렇게
언뜻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초반이던 가격이 18억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었죠. 약 8억 정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4억대 초반이었다가 5억대 후반으로 2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았을 때는 비슷하지만 이 상승된 가격의 폭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1번 그래프의 가격 상승률은 180%이고요. 2번 그래프의 가격 상승률은 약 140% 정도입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비슷한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네요. 그리고 이 2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를 보시면 2번 그래프의 경우 한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도 막대 그래프에는 이만큼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3번 그래프는 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막대 그래프 크기는 오히려 2번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보다 더 작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서 데이터 검증에 오류가 발생이 있다는 점을 꼭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희궁자의 2단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가격은 10억대 초반에서 18억까지 전체적으로 180%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6억 전후에서 10억까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2017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년 차인 20년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데 2년 전인 2018년도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와도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 등으로 2년이 지나서 이제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2019년도 2월 달이 지나서 4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12, 16 발표 이후로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34평 가격만 살펴본 것인데요. 이 34평도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도에 거래가 있었던 타입을 발췌한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 8월에 14억 미만이었죠. 이 가격에 거래되었었다가 2020년도 16억 8천에 거래가 되었었네요. 12월 달에는 16억 9천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이 4월 이후에도 꾸준하게 거래량도 있었고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12, 16 이후에도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궁자이 3단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희궁자이 2단지에 비해서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도 2단지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납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12억대 중후반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34평인데 16억 4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4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가 2017년도 5월부터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180%였지만 3단지는 2018년도부터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상승세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는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인데요. 2단지와 3단지 가격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2단지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6억 전후였었는데 10억까지 올라간 모습을 2단지와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궁자이 3단지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25평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역시 20년도 이후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 8월 달에 12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14억 1천에 거래가 됐었고 19년 12월에는 14억에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가격이 아니고 25평 중에서 한 가지 타입에 대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경희궁자이 4단지 아파트인데요. 경희궁자이 4단지는 15, 16, 20평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쯤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경희궁자이 4단지는 2단지, 3단지보다 늦게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7월쯤에 3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9년도 12월에 9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었었네요.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약 240%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달인데 8억대 초반으로 16평이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힐 텐데요. 아직 실거래 가격이 신고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 20평 아파트가 19년도 하반기에 9억 8천대, 9억 9천대 이렇게 9억대 후반으로 거래가 몇 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다음은 무학동,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2017년도 4월 달에 거의 7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네요. 지금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11억으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약 160% 정도의 상승률인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현재 34평의 호가가 12억 정도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 이제 경희궁자이와 좀 다른 부분은 12, 16 이후에도 거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달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몰렸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봐야지만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현대입니다. 무학현대가 2017년도 4월에 4억 중반대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7억 중반이죠. 한 7억 중후반에 거래가 됐는데 역시 한 17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희궁자이가 아까 18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와 무학현대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학현대는 다른 해에 비해서 2019년도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인왕산 아이파크처럼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역시 2020년도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역시 4억에서 5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살짝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인왕산 아이파크도 그랬었는데 지금 20년도에 들어와서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년 전에 그 전월세 거래량이랑 비교를 하면 반도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거래량인데요. 이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건너편 서대문인데 독립문 극동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극동 아파트는 5억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7억 후반에 거래가 됐네요. 최근에 거래 상승률이 140% 정도입니다. 이 특이점이 역시 그 2018년도 하반기랑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 역시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역시 2020년도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희궁자이와 비교를 했었을 때 다른 아파트들은 역시 2020년도 이후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 소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4억 전후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에 있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랑 그리고 무학현대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 전월세 거래량이 2020년도 2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1월 달에는 전세 거래량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1, 2, 3월 달을 토탈을 해보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앞에 살펴본 아파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대문 홍은동에 있는 홍은벽산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4억대 초중반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5억대 후반으로 가격이 약 14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독립문 극동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특이하게 12, 16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게 다른 아파트들과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 종로와 서대문 일대의 풍선 효과가 이 홍은벽산 아파트 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은벽산 아파트도 지금 전월세량을 보시면은 2년 전에 비해서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은벽산 아파트 옆에 북한산 두산 2부가 19년 12월부터 새로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또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월세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통일로 주변의 아파트 현황을 3년차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12, 16 이후에 거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홍은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더 늘었고 또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희궁자의 아파트나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이 하락했느냐, 아직은 3월 달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만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지만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1, 2, 3월 달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월 이후에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 시점인데요. 4월 달 이후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또다시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거래량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오랫동안 이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찾아오는 봄의 기운처럼 이 아파트 매매 시장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의 아파트 매매 시장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